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SK텔레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분할을 해서 투자회사가 따로 분사를 한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이 가격대가 좀 낮아졌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은 워낙에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회사고, 제가 막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아도 어떤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12조 1234억 원, 시총 상위 종목이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순위로는 33위, 외국인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89.14%.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이 높다 보니까 원래는 외국인의 매수매도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주로서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에 속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조정시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사업은 이동전화, 그리고 이제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사업 등의 무선 통신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나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 서비스를 포함한 유선 통신 사업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시장 점유율은 무선 통신 사업에서는 약 47%,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부문이 29%, IPTV 부문은 30%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무선통신사업부에서 상당히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가 확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K텔레콤이 얼마 전에 이제 액면 분할도 했고, 또 최근에 회사 분할 자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방향성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우상향 추세가 가능할 수 있는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분할 이후에 주력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점유율 1위 통신 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사업 투자나 이런 그 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SK스퀘어로 분사가 됐죠. 그리고 SK텔레콤은 통신사업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체제로 잡혀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통신사업으로서의 이미지나 혹은 이제 그런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액면 분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통신기업 최근에 이제 매수하시는 투자자분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은 매출에 대해서도 이 통신사업 부분의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낙관적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죠. 그래서 2022년에도 통신 부분에서의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전화 APRU 상승폭, 이 APRU가 뭐냐면 이 회원 한 명당 지출하는 통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 APRU 상승폭이 2021년도에 1%에서 2022년에는 5%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역시 5G 투자 증가에도 주파수 관련 비용 감소로 인해서 정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5 주파수 경매도 2023년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뭐 지출에 대해서도 좀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마케팅 비용 증가하겠지만 폭이 적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 회원들 개인당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로서의 이런 이미지가 좀 더 확실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신사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자체에 대한 부분은 SK스퀘어로 분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SK텔레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사업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사업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SK텔레콤이 DC코믹스 메타버스 전시회,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요. DC코믹스의 이 메타버스 전시회라고 해서 이 DC코믹스에서 나온 저스티스 리그를
12월 6일부터 상설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사업, 이 액션 게임 사업 엔빌, 액션 게임 엔빌을 글로벌 출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액션 게임 전문 제작사 액션스퀘어가 개발한 게임이죠. SK텔레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와 퍼블리싱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 사업과 메타버스 사업 등 신사업이 또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큰 투자 모멘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7,2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부각되는 거고, 내년에는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리가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배당주처럼 안전한 수익이 확보되는 종목에는 좀 더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정도 배당금이라고 한다면 배당 비율로 봤을 때 6에서 7% 정도, 그 정도의 배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율이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거의 제일 최상위권 정도의 배당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 인적 분할후의 재상장 6.2%에서 7%까지 배당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원래 배당을 괜찮게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경쟁사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좀 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배당 수익률, 연환상 배당 수익률은 6.1%에서 7%로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현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의 보고서 내용이죠. 그래서 재상장하면서 3분기 기준 분할 재무제표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배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조대로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배당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 배당주로서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이동통신 사업도 그렇고 신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여러가지 호실적과 모멘텀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자체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면 대부분 8만원 정도 선까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견고하고 배당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목은 우상향이 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 사업 내용도 보면 통신사업이나 뉴 ICT에서 골고루 성장세가 확인이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4천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SK텔레콤의 3분기 매출은 4조 9,675억 원이 4조 9,675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7,365억 원이라고 하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전에 자회사로 두고 있던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래 본연의 사업과 신사업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배당 수익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상향이 좀 더 가능하고 재평가받을 수 있는 확률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모멘텀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분할 이후에 통신 사업의 이런 지배 기업으로서 그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게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내년에도 최소 배당 이상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과 배당 모두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지속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도세가 많이 확인이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의 구간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주가는 상당히 지루한 박스권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 분할을 하면서 위아래로 상당히 변동성을 평소보다 많이 보인 상태고, 이렇게 되면 방향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증권사 보고서 내용처럼 시가총액은 15조에서 18조 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편차가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우량주들은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 금방 또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최소 15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주가에서 25% 이상 상승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68,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68,000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의 주가, 그리고 시총에서는 15조 내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제시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다 해결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량주를 담아두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업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KT도 있고 LG 플러스도 있는데, 최근에 추세를 좀 한번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좀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지루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 LG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보다 1위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종목의 향후의 주가 방향성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분산 SK스퀘어랑 또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들 다 이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